자, 6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 만족하는 AB에 대하여 X 더하기 1의 제곱 Y제곱이 1이다.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뭐 이동을 한 자치, 그 자치를 D라고 하고 D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서 3X 4Y 빼기 20은 0에서 거리 함수가 뭐야? 자,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다 라는 건 뭐냐 하고 보면 이런 관계식이다. 그치? 맞지?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이 잡으면 P가 아니고 잡으면 A, B가 된다는 이야기야. 맞지? 자, 두 번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원은 어떤 원이냐?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란 말이지. 원이야. 자, 이 원을 어떻게 하자고? 요 A, B만큼 뭐 이동을 하세요란 이야기잖아. 그치? 이동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어차피 원이 이동 됐던 우리 뭐 일단 중심부터 이동하고 보자란 이야기다. 그치? 맞지? 자, 마이너스 1,0이다라는 점은 어떻게? A, B인데 여기를 따라 이동을 하면 그 점이 어디 있을까? 자, 만약에 이 점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대로 있겠지, 그치? 옆으로 제일 멀리 갈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때? X가 A가 2가 되고 Y가 0일 때 아니야. 이 점이 어디로 가? 1로 가겠지, 그치? 맞지? 만약에 A, B가 A, B가 1, 1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점이 어디로? 이렇게 0, 1로 가겠지, 그치? 맞지? 자, 이래로 다 해보면 아는데 마이너스 1,0을 A, B만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그럼 어디로 간다고? 원을 따라 바꾼다는 얘기야. 왜? A, B 자체가 원이니까. 반지름이 1이 원을 따라 이렇게 어떤 점이건 다 갈 수 있다가 되겠지. 오케이?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 그려보고 아 중심이 다 갈 수 있네. 왜? 얘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즉 원점에서 중심이 이렇게 A, 이동한다는 이야기, 이 점에서 그 따라 이동한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간단한 이야기다. 자, 내가 지금 그린 건 뭐라고? 중심이야. 근데 자,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원은 내가 관련한 원은 어디 있냐? 원은 중심이 여기 있으면 원이 여기 있다. 중심이 여기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겠지. 중심이 여기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중심이 여기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얘를 따라 여기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다 돌아갈 수 있겠지. 그치? 중심이 여기다라고 반지름이 2인 원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 원에다가 반지름이 원에다가 링크를 묻혀서 돌려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꽉 차버리겠지. 그치? 결국 뭐가 됐다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 2. 원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뭐하는 거야? 구하는 영역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야. 그치? 다 나올 수 있다고. 어떤 점이 됐건. 자, 이거는 식으로 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 다 되는데요? 이 내부 전체 하고 결론 내려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랬을 때 이 원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 그랬잖아. 그런 거 어때?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y가 5냐?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럼 어때?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요 길이가 2니까 2를 뺀 나머지 길이 하면 될 테고 얘 거리 구하니까 어때? 5인데 어때까? 20은 4다, 그치? 이 거리가 4네? 그럼 2 빼니까 수소값은 2가 나오더라. 난 이야기다. 자, 12번. 12번. B. 8, 마이너스 8이 있고
여기서 적당히 여기로 가봐. Q가 있다. 다시 여기 적당히 R이 있다. 다시 여기에 P가 있다. 다시 A가 있는데 얘가 얼마? 6,10이다. 자, 어쨌든 이 점 정해져 있고 이 점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Y축으로, Y축에서는 X는 0, X는 다시 Y축 가라라고 했거든. 자, 이 상황에서 요 선분 길이 하면 최소값 구하라 그랬다. 그지? 그러면 같은 길이 나오기 위해서 옮기면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랑 같은 길이 되는 게 언제야? 이렇게 가면 되지. 맞지? 그럼 뭐 한다고? 이 B를 Y축에다가 첫 번째 대칭하면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8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됐다. 그지? 맞지? 결국 어때? 있다라고 하면 이 길인데 두 번째 다시 어때? 얘 길이가 이 길이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여기에다가 넘겨야겠지. 그지? 맞지? 한번 더 뒤집자. 어쨌든 얘가 R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할 수 있고 이게 이 길이랑 같아지는 점은 어디? 요 R에 대해서 얘가 다시 대칭으로 넘어가는 점이 되겠지. 자, 높이는 변함이 없을 테야. 근데 얘가 이제 이거는 이 길이가 얼마? 10이잖아. 얘가 얼마가 되잖아. 10 되면 되겠다. 그지? 맞지? 얘가 얼마가 된다고? 12, 마이너스 8 되면 되지. 그지?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랑 여기서를 가는 같다는 말이지. 이제 어때? 얘만 필요가 있으면 된다. 필요가 있으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직선으로 쭉 이어버리면 이게 최단거리가 되고 얘가 10이다. 얘가 마이너스 6이 얼마? 18. 마이너스 8이고 10이다. 얘가 얼마? 18. 1대 1대 루트이니까 18 루트 이거 나온다. 그지? 이렇게 같은 거 나오거든. 자, 여기도 여기까지 하고 나쁘지 않게 시험 결과도 많이 좋게 나온 것 같다. 뭐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풀어보면 되고.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학하러 넘어가자. 자, 오늘은 집합을 볼 거야. 집합이 뭐냐? 집합. 보통세? 이렇게 해서 그냥 안에, 꾸러미 안에 다 모아놓은 걸 그냥 그 집합이다라고 한다. 집합이다라고 한다. 사실 고등학교에서 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집합으로 내겠다는 얘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배우는 이유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집합을 배우는데 나중에 뒤에 쓰는 건 이거랑 명제 관련해서 어떤 조건밖에 없거든.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최고 목표고 집합 관련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할 집합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조건의 수법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찬찬히 설명을 해줄게. 자, 도대체 뭘 집합이다 라고 하느냐. 요런 기호 안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걸 가지고 뭐라고? 집합이다 라고 한다. 자, 반드시 집합의 이름은 뭘로 쓴다고? 대문자로 쓴다. 반드시 대문자다. 소문자로 쓰면 안 된다. 집합 이름은 대문자다. 집합 A에서 A는 무조건 대문자다. 문법이다. 집합 내부에 들어가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집합의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원소는 어떻게 될까? 원소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집합은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집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는 아무 제약이 없다.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묶어놓고 어때? 얘를 A라고 하겠으면 그때 내 집합인 거야. 그 원소가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안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 다 들어갈 수 있다.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모아놓고 괄호 치면 이제부터 어때? 그거에 대한 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건 뭐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써놨지, 그치? 이걸 말하고 원소 나의 법이다. 모든 원소를 다 나의 한다는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자, 그럼 이게 봤을 때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이 A, B, C라고 했다고 치자. 뭐냐면 썼다. 자, 이걸 보자마자 무조건 뭐 할 수 있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저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어떤 집합 A가 원소가 A, B, C래요? 뭐 할 수 있다? 원소 몇 개 있냐? 원소 3개 있지, 그치? 자, 원소가 3개 있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NA는 3 이렇게 쓰거든? 넘버 오브 A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니들은 NA는 3이라고 주면 된다. 이게 뭐 원소가 3개 있다는 이야기야. 자, 원소가 3개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어떤 원소가 3개 있다는 이야기냐? 원소가 3개라는 이야기야. 서로 다른 제일 중요한 거 뭐? 그냥 원소 3개가 아니고 반드시 어때? 서로 다른 원소가 3개 있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합을 나타냈는데 1, 뭐 A, A제곱 빼기 2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원소 몇 개야 이거? 원소 몇 개냐? 이거 3개야. 이렇게 쓰면 얘랑 얘랑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만약에 A, B, C라고 하고 얘들아 A랑 B랑 같으면 어떻게 할래? 경우 따져라고 하고 그때부터 화나겠지, 그지? 쓰는 순간이 몇 개? 3개야. 3개라는 얘기 무슨 말? 자동으로 다르다고. 얘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때? 미친다, 그지? 그런 거 아니야. 3개라고. 얘 몇 개라고 이렇게 쓰면 3개라고. 애초에 이렇게 쓰는 건 이 3개라고 말이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 자동으로 다 어떻게 해야 돼? 달라야겠지, 그지?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NA는 3이 되면서 뭐가 돼야 된다? A는 절대로 뭐 1이 되면 안 돼. A제곱 마이너스 2도 어때? 3이 되면 안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가 A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거 3개가 반드시 어때? 자동으로 성립해야 된다. 즉 어떤 값을 할 때 원소 나열법에서는 내가 원소를 쭉 나열했다 미안해 같은 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어때?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는데요? 그럼 어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때? A는 1, 2라고만 쓰는 거지, 그치?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자, 앞에 있으면 작은 수냐 큰 수냐? 아무 상관없다. 숫자 상관없다. 괜히 얘가 얘보다 작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니고 있으면 안 돼.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니들이 임의로 A, B, C가 대소가 존재한다라고 구분을 하고 시작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얘가 얘보다 작아도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쓰는 건 상관없다. 한 가지 딱 한 건 뭐 달라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원소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한다? 그럼 이게 얘 원소다라는 이야기는 A가 A, B, C라고 하면 A다라는 게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쓴다, 그지? 삼지처럼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기호를 써라. 이게 A가 A의 원소라는 표현이다. 원소라는 표현이다. 자,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기본적으로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보자마자 알 수 있다, 그지?
자, 근데 그 집합의 원소를 이처럼 일일이 다 나열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집합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 조건이지. 그냥 어떤 애들을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하고 싶은데, 그 조건을 뭐는 되고 뭐는 되고 막 쓰기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어때? 그거를 집합이다 라는 기호로 나타내 줄 거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어때? 괜히 알아보기 힘들게 조건 제시법으로 줘서 도대체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제시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조건 제시법은 뭐냐? 똑같은 어떤 집합을 정리를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쓴다. 자, 어떤 집합인데 얘는 어때? 조건 제시법이야.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일단은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다. 이게 x일 수도 있고 x제곱일 수도 모른다. 자, 제일 앞에 있는 요게 뭘 의미하느냐? 원소의 형태라는. 그리고 뭐가 있다고? 바라는 비유가 있다. 바. 조건, 나중에 이게 확률한테 하면 다시 나온다. 조건 확률이라고. 바. 얘가 주어야. 이게 메인이야. x인데, 뒤에 있는 게 뭐? x의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다. 이거는 수학적인 문법이다. 나중에 가면 확률 항상 뵙겠지만, p, a, 바, b. A의 확률이야? B의 확률이야? 실제로는 A가 확률이야. B의 조건 하에서 A가 발생한 확률이야. 나중에 다시 하면 되고, 참고만 해라. 얘만 하면 된다. 뭐? 앞에 있는 게 뭐다? 원소의 형태, 그리고 바가 있고, 뒤에 있는 게 어때? 그 원소가 갖출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A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고 AB는 실수다. 그럼 뭘 의미하냐? 이게 뭘 의미하냐? 요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A, B 순서쌍이다라는 이야기거든. 그치? 근데 그런 쌍이 몇 개 있느냐? 무수히 많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를 단순히 A와 B의 순서쌍으로도 볼 수 있지만 비슷하게 뭐 볼 수 있다고? A와 B의 순서쌍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수라는 조건에서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고? 어떤 좌표를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좌표가 뭐 X좌표가 Y좌표 순서쌍인 거니까. 그럼 좌표를 본다는 건 뭐? 이게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다를 만족하는 AB인 거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좌표 평면상에서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이 위에 원 위에 모든 점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얘를 보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뭘지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만약에 B라는 게 x, y하고 x 더하기 y는 0이다. 실수다. 이렇게 하자. 그럼 얘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의미하냐? y는 마이너스 x랑 직선이 있는 모든 점이다라는 이야기다. 그치? 맞지? 자, 그럼 C. 뭐하지? A, C. B. 뭐? A, B는 A의 원소. C, D는 뭐할까? B의 원소. 저는 뭘까요? 얘는 뭐냐?
A 더하기 C, B 더하기 D다 크지. 맞지? 근데 A, B는 뭐라고? 여기는 모든 점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C, D는 어떤 거야? B의 원소인 거니까 어때?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 모든 점이겠지. 그지? 맞지? 그럼 그랬을 때 요 쌍과 요 쌍에 대하여 얘랑 얘를 더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뭐가 된 거야? 있다고 쳐. 그치? 이렇게 있다. 요렇게 되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원점이 있다고 쳐봐. 이 원점에다가 A, B가 어때? 0,0일 때 이게 C, D가 되면 이 점은 뭐가 될 수 있냐? 그냥 C, D가 되겠지, 그치? 근데 C, D라는 건 어떤 거야? 그냥 이 직선이 있는 아무 점이면 되거든? 이 점이 다 어디로 간다고? 얘로 다 가겠지, 그치? 맞지? 자, 그럼 만약에 이 점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2,0이다라는 점. 얘도 얘 한 점이잖아. 2,0이 있고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를 따라서 그냥 이동이 되겠지, 그치? 이 점일 때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점이면 이 점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옮기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렇게 가겠지, 그치? 이해가? 결국 뭐 한다고? 이 A라는 원을 어디? 이 직선을 따라서 평이동을 하라고 하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나? 원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냥 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되는 모든 영역이 표시됩니다. 다 될 수 있겠지. 점에 따라서. 지금은 이걸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 이 원 위에 있는 점,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랬을 때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어때? 평행 이동이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단순하게 C, D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C는 마이너스 D일 거 아니야. 그럼 일정한 규칙을 따라 움직일 거란 말이지. 그 규칙은 X 더하기 Y가 이하고 C 플러스 D가 반드시 0이 되는 조건이 움직이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라고 보면 그냥 이 원을 어때? 이 직선을 따라서 그냥 쭉 옮기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점이 얘를 따라서 계속 옮겨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원이 다 따라가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 요 폭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쭉 올라가 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걸 보고 어때? 조건 예수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즉,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온 문제들을 보고 그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집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얘가 무슨 말인지 알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데, 좀 어려운 했다.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온 건 아니고, 방금 한 도형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야. 자, 좀 쉬운 걸로 가자. 조건 제시법. 집합으로 표현된 것이 뭔지 이해하는 거다. 자, 234번 가봅니다. 지금 풀어본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선뜻 손질 안 나는 게 정상이다. 조건 제시법이 처음 할 때는 도대체 뭔 소리요 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일단 봅시다. 앞에 볼까? 자, 문제에서 이런 기호를 뭐라고 정의했냐? 이 문제에서만 그래. 양수에 대하여 이렇게 괄호를 쳐 뭐가 된다고? 소수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다. 소수 부분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 2.34 있으면 어때? 0.34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뭘 하면 돼? 이 정수만 날리고 남은 나머지가 바로 소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일단 A는 뭐라고? X라고. 어떤 X냐? 했더니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랑 뭐랑 같다고? X랑 같은 X는. 그러면서 어때?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범위 사이에 있는 X값만 구해봐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원소가 몇 개냐라는 이야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그치? 이제 뭐 하면 되나? 시키는 대로 가자고. 자, 나는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X분의 1의 소수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근데 X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2분의 1이지. 맞지?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X분의 1은 범위가 얼마야? 역수니까 당연히 2에서 어때? 3일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X분의 1이다. 자, 2와 3 사이에 있는 수인데 그거의 소수분은 얼마야? 얘가 얼마란 이야기야? 2점 얼마란 이야기잖아. 그럼 어때? 2만 날리면 되지. 어디에서? X분의 1에서 X분의 1이 2점 얼마란 이야기인 거니까 X분의 1의 소수분은 뭐냐라고 하면 X분의 1에서 뭐? 2를 뺀 값이라는 이야기. 그치? 그런데 이 값이 얘랑 같은데 그게 어떻다고? X가 되는 값을 구해보라고 했잖아. 얘는 무슨 X라고. 얘를 맞춰 X 구하면 되지, 그치? 최대 몇 개? 2개란 말이야. 그럼 X를 곱하면 되잖아,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이 됐다고? X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 두 개 나오지, 그치?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X만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얘만 된다. 그럼 뭐 몇 개 있다? 앞에 없네요. 오케이? 이게 조건 제시법이다. 그냥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핵심이야. 계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집합을 이해하면 되고 이 관련해서는 이제 나오는 것들은 뭐? 앞에서 배운 내용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집합으로 바뀌어서 물어보는 게 다다라는 이야기.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찾은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지. 자, 하나 더 해보자. 244번 봅시다. 갑자기 교집합, 공집합 나왔지만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수준 아니다, 그지?
자, 같이 보자. 얘 뭐라고? 아까 봤잖아. A, B 순서상이긴 한데 얘를 만족한대. A, B는 실수라고 했거든. 그럼 뭐 그냥 A 더하기 1의 제곱 B 제곱은 16해서 중심이 마이너스 1,0과 반지름이 4인 원에 위에 있는 모든 점이다 가 된 거다. 그치? 얘는 뭐냐면 얘도 A, B라고 하면 어때? 얘는 B는 A 더하기 K니까 길게 1이고 Y좌편이 K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다라는 이야기야. 교집합이다. 교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도 포함되면서 여기도 포함되는 거.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 원과 직선의 교점이다. 그치? 그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지.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치? 얘의 중심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1,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A 1 A K 절대값이. 이게 얼마?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치? 그러면 K가 얼마? 4루트 더하기 1, 그 다음 어때? 마이너스 4루트 2 더하기 1 사이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루트 2가 1.4쯤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245번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경우의 수가 많다. 집합 문제인데. 자, 봅시다. 세 개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지는 원소란 이야기고, 각 성분이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대. 그리고 그것들을 제곱해서 더한 값이 2가 된 거니까 반드시 이 제곱한 값은 무조건 어때? 두 개는 1이고 하나는 0인 것밖에 없지, 그지? 2가 되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중에서 누가 1인지는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곱해서 1인 거니까 어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자, 0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 경우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어때? 하나가 0,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그지? 나머지는 어때? 0이고 1, 1 둘 다 양수인 경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성이다 라고 하는 건 얘들이 어때? 순서가 바뀌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어때? 부호하고 다른 거니까 얘는 몇 가지 있다고? 0이 여기 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세 가지가 된다는 거고, 0, 1, 마이너스 1은 어때? 여기 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 둘이 바뀔 수 있으니까 6가지가 되는데, 결국 수학 하나 들어가면 얘가 뭐야? 3팩이라야 돼, 그지? 3팩 6이다. 수물로 가는 거야, 그냥. 여기 3팩이야. 같은 거니까 어때? 3개 해서 12개. 다시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가 들어간다. 방법의 수가 들어간다. 내가 뭘 정할 수 있는 경우랑 방법이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답이 되는 거고, 이따가 얘기할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조건에 만족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집합의 종류가 곧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 하가 들어갔을 때부터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그냥 안고 간다고 보면 된다. 그걸 가지고 일일이 노가다로 쓰기 시작한다? 안 된다.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규칙을 찾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단순한 곱셈이나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할 거고, 5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줄게.